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똥이에요. 지금 밥 먹고 있다면 진짜 미안해. 근데 뭐라고요? 똥이에요. 하하, 그렇죠? 뭘 싸? 똥 싸. 자, 근데 이 똥 싸. 정말 여러분들, 근데 이 똥 싸는 양이 정말 우리가 줄 수가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안 먹는다고? 그럼 똥이 안 나오잖아. 똥 싸는 양이 줄었다니까. 똥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것도 물론 똥 싸는 양이 줄은 거긴 하지만 똥을 눕는 과정에 대한 일정한 규칙, 조건을 정해놓고 양이 줄었다고 하자고. 갑자기 생각하기 싫어지지. 아마 이 영상은 이 똥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듣기 싫어가지고 바로 스탑! 이게 눌렀을 것 같아. 안 봐도 비디오다, 야.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똥 싸는 양이 줄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어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단백질 속에 있는 질소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단백질에 있는 질소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암모니아거든요. 그럼 암모니아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똥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암모니아가 있으니까 우리가 질소가 있으니까 비료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그 새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새똥 전쟁이 벌어졌던 거 알고 계시죠? 구한호 전쟁. 이 똥은 우리가 여기서 더럽고, 냄새, 진짜, 자, 그리고, 보기만 해도 이게 토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똥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을 갖다가 일으켰을 만큼 또 귀중한, 그쵸, 땅의 비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 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수분이 75에서 80% 정도가 되어집니다. 수분이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풍성하면 너무 풍성하면 뭐가 되겠어요? 밥 먹는데 미안해. 설사. 근데 만약에 이 똥이 수분이 적당히 있으면요. 진짜 이 탄력이 있는 똥이 돼요. 근데 수분이 없으면 딱딱한 똥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수분의 양이 우리가 똥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와 그다음에 장내 세균들이 똥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한 똥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까 했는데 딱 또 이 부분들이 있더라고. 자, 100g에서 진짜 이 그램수까지 얘기해야 돼. 200g 정도 되어지는 것이 또 적정 양이고요. 근데 지름 2cm. 자, 그리고 바나나 모양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자, 냄새 거의 없는 똥을 우리가 건강한 똥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냄새가 안 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장내에 대한 세균이 우리 밖으로 배출되어지는 것들 중에 우리의 불편한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음식을 먹고 나중에 배변 활동을 하면요. 진짜 냄새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갖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지름 2cm 굵기라고 했는데 니 똥 굵어. 하지만 그렇죠. 코끼리 똥은 더 굵죠. 지름이 6cm나 된대요. 자, 근데 이 똥 싸는 양이 우리가 얼마가 됐든 간에 똥을 구성하는 부분을 갖다가 원소, 성분으로 우리가 한번 나뉘어 보게끔 되어지면 산소가 전체의 75%나 되고요. 수소 10%, 탄소 5%, 질소가 0.7%입니다. 자, 근데 이 똥의 기본 구성 요소, 원소가 아니라 기본 구성 요소를 갖다 보면 암모니아나 그다음에 메탄, 즉 메테인, 자, 그다음에 유황, 질소, 황화수소 등이 그 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로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똥에 대한 냄새가 왜 나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인돌이나 스카톨이라는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나더라고요. 특히 스카톨이 똥의 냄새를 갖다가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 자, 이 스카톨이 우리가 여기서 대변의 어떤 주된 냄새의 성분이면서요. 농도에 따라서 똥 냄새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똥 냄새가요. 꽃 냄새하고 같은 걸 아세요? 이 인돌과 스카톨이 섞여 있는 양이 적으면요. 꽃 냄새가 나요. 말이 돼요? 똥에서 꽃 냄새가 난다니. 그것도 자스민 향이. 진짜. 자, 그래서 이 스카톨이 농도가 적을 때는 오렌지 꽃이나 제스민의 우리 꽃 냄새가 나지만
농도가 고농도일 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맡는 똥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똥 냄새 지대로 맡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똥 속에 스카톨이라는 이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도는 우리가 여기서 고약한 똥 냄새의 우리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낄 때 그 방구가 냄새가 고약하면 인돌이라는 이 물질이 정말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똥 싸는 이 부분에서 속도가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데 사실 사람이 우리가 화장실 가서 이 배변 활동을 할 때 똥 싸는 속도는요. 정말 갑자기 내가 자, 2cm per sec. 우리가 초속 2cm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이 우리가 배변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머무는 평균 시간은 6.1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들어가서 앉아 있는 시간이 30분 정도가 되는 친구들은 딴짓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신문 특히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서 핸드폰으로 신문 기사를 갖다 읽거나 우리 친구들은 게임하죠. 아니면 우리가 책을 들고 가서 또 책을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화장실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변 활동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화장실에서 우리가 습관 자체는 배변 활동은 배변 활동답게 배변 활동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 똥 싸는 양이 여러분들 줄어도 문제가 되지만 똥 싸는 양 자체가 늘어도 우리가 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복부가 아주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만져지는데 정말 배가 딱딱한 경우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자, 근데 이때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 그냥 단지 똥이 차서 그런 게 아니라 이완성 변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며칠에 한 번씩 우리가 볼일을 보는 사람들 주 한 3회 정도.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한 번의 변을 볼 때 배변량이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힘주지 않고도 쉽게 배변을 보면서 배변량이 많아지는데 주에 한 3회 정도밖에 배변을 못 봐요. 아니, 먹으면 들어간 것만큼 찌꺼기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틀에 1똥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완성 변비에 대한 부분이 일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시 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과를 가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근데 이런 똥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배웠는데 이 똥 지식 어디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사실 똥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냄새로 우리가 한번 바꿔보면 저는 오늘 알게 된 내용을 이 후각에 대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냄새에 대한 민감한 정도에 대한 탐구를 우리가 해보는 거죠. 이 농도에 따라서 내가 코가 느끼는 그 민감도를 우리가 정하고요. 민감도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수치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한 장비들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측정을 할 때 역치와 실무율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탐구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한번 해보면 저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포인트 2는 다른 냄새를 착각하는 대뇌의 인지력에 대한 어떤 탐구가 필요한데 사실 이 뇌는요, 화학적인 물질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것을 냄새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제 냄새가 우리가 다른 냄새라고 하더라도 자극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냄새로 인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탐구를 해볼 수 있는 계획 틀을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똥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일상 속에서 사실 우리가 과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하다, 더럽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루는 것이 좀 쉽지는 않죠.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의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가 던져보겠습니다. 자, 똥을 만들 수 있는 질소기체는 자,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분해된 영양소 성분 중에서 발생합니다. 자, 이 영양소 우리가 뭘까요? 디귿, 비읍, 지읒. 그렇죠. 탄수화물, 지방 말고 하나 있잖아요. 선생님 몸에 많이 붙어있는 거. 지금은 많이 빠졌네. 바로 그렇죠. 그거 댓글에다가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과학일기 2024년 여러분들과 약속한 또 하나의 일기가 써졌습니다. 자, 그 일기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시고 다음번 또 4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